안녕하십니까. 성공적인 아침 투자를 위한 나침반 모닝 연사이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소비 절벽의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엔진인 소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0%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와 우리의 대응 전략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주요 시장 지표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소비 둔화 충격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멈췄다는 소식에 자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소매 판매 충격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에 그쳤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 방어주로 여겨지던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주들이 각각 1.8%, 2.6% 넘게 하락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공포가 기업 실적 우려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에 환호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145%까지 내려앉으며 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년물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불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경기 둔화 반영 흐름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엔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까지 급락하며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일본의 정치적 변화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시장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WTI는 0.6% 하락한 배럴당 63.9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은 전쟁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을 더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수치 너머의 의미를 해석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소비가 멈췄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그야말로 쇼크였습니다. 시장은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0%, 즉 성장이 멈췄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변동성이 큰 자동차나 휘발유 등을 뺀 핵심 소매 판매, 즉 컨트롤 그룹이 0.1%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소비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었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이어졌던 보복 소비의 파티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동안은 고금리에도 저축을 깨면서 버텼는데 이제 그 초과 저축이 바닥났고 신용카드 빚 부담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13개 소비 부문 중 8개 부문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건 소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이렇게 꺾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21.6%까지 높여 잡으며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 해맥이나 로리 로건 같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라며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죠. 데이터는 침체를 가리키는데 정책은 긴축을 고집하는 이 엇박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오늘 강세를 보인 건 연준의 말보다 데이터, 즉 경기 침체 가능성에 베팅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나쁜 뉴스가 호재, bad is good 인 구간을 지나 나쁜 뉴스는 진짜 나쁜 뉴스, bad is bad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오늘 금리가 떨어진 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 연준도 결국 손을 들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기 침체 방어 차원의 베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 추가 파견을 언급하며 거친 행동을 예고했음에도 유가가 0.6% 넘게 빠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유가가 폭등해야 맞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전쟁의 공포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모든 지표가 경기 둔화라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군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 주가마저 흔들린다는 건 경기 방어주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경기 둔화 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나 달러 약세에 대비한 금, 엔화 같은 대체 자산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2월 소매 판매 0% 기록으로 미국 소비 절벽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둘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연준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긴장보다 수요 위축 공포가 시장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입니다. 소비가 꺾인 상황에서 고용마저 무너진다면 시장은 침체를 기정사실화할 것입니다. 내일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닝연 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저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